남편의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정말 따기를 한데 때리고 싶더군요. 붉은 립스틱의 진실, 일부 배신의 증거, 출장에서 돌아온 밤. 나는 김수진 45세이다. 3일간의 부산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다. 밤 11시.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했다. 공기가 달랐다. 집에서 나지 않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여보, 나왔어. 준호 48세 나의 남편이다. 그는 거실에서 황급히 뛰어나왔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진아, 오늘 들어온다고 했어? 응, 문자 보냈잖아. 11시쯤 도착한다고. 아, 그랬구나. 미안, 내가 못 봤나 봐.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 쿠션이 평소와 다르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긴 생머리 한 가닥. 수지는 단발이었다. 그것도 염색한 갈색 단발. 준호야, 이거 뭐야? 수진이 머리카락을 집어들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그거 청소 아주머니 거 아닐까? 청소 아주머니는 60대의 파마머리인데? 그럼 혹시 우리 어머니 오셨을 때 시어머니도 쇼컷이시잖아. 침묵. 수지는 침실로 향했다. 침대 시트가 새 걸로 바뀌어 있었다. 항상 빨래는 일요일에만 하는데 오늘은 목요일이었다. 시트는 왜 갈았어? 아, 커피를 쏟아서. 수지는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긴 머리카락이 또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준호의 흰색 셔츠가 빨래 바구니에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셔츠를 집어들었다. 목 부분에 선명한 붉은 립스틱 자국. 수지는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다. 3일간의 지옥. 수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준호에게 아무것도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수지는 미친 듯이 집을 뒤졌다. 준호가 출근한 사이 그녀는 모든 서랍, 옷장, 심지어 차 안까지 샅샅이 뒤졌다. 두 번째 날 준호의 차 조수석 밑에서 여성용 귀걸이 하나를 발견했다. 작은 진주 귀걸이. 세 번째 날 휴대폰 청구서를 확인했다. 준호는 최근 3개월간 한 번호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통화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배신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20년을 함께한 남자가 날 속이고 있어. 내가 없는 동안 내 집에서 혹시 다른 여자랑, 그리고 내 침대에서 다른 여자랑. 설마. 나는 친구의 소개로 사설 탐정 김민수 씨 52세를 만났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3일 밤을 울며 지새웠기 때문이다. 김민수 씨, 이 사설 탐정은 이런 쪽으로 뼈대가 굵은 20년 베테랑이었다. 수많은 불륜 현장을 목격한 그였지만 수진의 차가운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증거가 필요하시죠? 네. 확실한 증거요. 그리고 수진이 차갑게 웃었다. 그 여자가 누군지도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2부 진실의 파편. 충격의 사진들. 일주일 후 김민수가 가져온 파일은 수진의 심장을 먹게 했다. 탐정 김민수가 처음에는 수진의 남편 준호가 회사에서 젊은 여직원 25살 보미 씨와 사귄다는 소문이 있다고 들었었다고 한다. 딸 같은 아가씨와 불륜을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파헤쳐 봤는데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충격적인 건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호는 보미 씨의 엄마와 바람이 난 것이었다.
보미 씨는 엄마의 바람을 알고 말리면서 유부남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멈추라고 했지만 엄마가 막무가내였고 그래서 엄마를 멈추려고 그리고 준호에게 복수하려고 일부러 보미 씨가 준호랑 사귄다고 바람핀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사진 1 준호가 한 여자와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모습. 여자는 준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사진 2 강남의 한 레스토랑. 준호와 여자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사진 3 준호의 차 안. 여자가 준호의 뺨에 키스하는 장면. 이 여자는 김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해영 45씨입니다. 남편분 회사 직원인 보미 25씨의 어머니입니다. 수지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직원의 어머니? 네. 보미 씨는 3년 전부터 준호 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호 씨와 혜영 씨는 약 8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보미. 그 조용하고 성실하다고 남편이 칭찬하던 그 여직원. 그의 어머니를 우리 집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네. 부인께서 출장 가신 날 저녁 혜영 씨가 부인 댁에 방문했습니다. 오후 8시에 들어가서 새벽 2시에 나왔습니다. 수지는 구역질이 났다. 더 있습니다. 김민수가 통장 사본을 꺼냈다. 준호 씨 개인 계좌에서 혜영 씨 계좌로 매달 1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8천만 원? 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미의 눈물. 수지는 그날 바로 보미를 불렀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 보미는 수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모님. 앉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보미가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당신 엄마 얘기 좀 할까요? 보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당신 알고 있었어요? 당신 엄마가 내 남편이랑 만나는 거?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2개월 전에 알게 됐어요. 우연히 엄마 휴대폰을 봤는데 소장님과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유부남이랑 게다가 제 상사랑. 보미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제가 말렸어요. 정말 수없이 말렸어요. 그만 만나라고, 소장님은 결혼한 사람이라고. 근데 엄마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드냐고. 그래서 제가 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저랑 사귄다고 회사에 거짓 소문도 퍼뜨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보미에 대한 연민. 보미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 엄마는 왜 우리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예요? 보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최근에 갑자기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명품백도 사고 차도 바꾸고 엄마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 엄마 우리 남편한테 돈 받았죠? 보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증거는 다 있으니까. 수진이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 보미 앞에 던졌다. 8개월간 8천만 원. 당신 엄마는 돈 때문에 우리 남편을 만난 거예요. 보미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8천만 원? 몰랐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보미 씨,
당신은 피해자예요. 당신 엄마와 우리 남편이 저지른 일의 피해자.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요. 그리고 나한테 협조해요. 협조요? 당신 엄마가 우리 남편과 나눈 대화, 메시지, 모든 것을 나한테 보내줘요. 내가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게. 보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사모님. 삼부복수의 서막. 혜영과의 대면. 수지는 혜영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혜영이 자주 가는 강남의 고급 카페. 오후 3시 혜영이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수진이 눈여겨본 것은 그 가방이 에르메스 버킨백이라는 것. 최소 3천만 원은 하는 가방이었다. 앉으세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혜영은 수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누구세요? 준호 와이프예요. 혜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다. 수진은 보자마자 혜영의 얼굴에 커피를 붓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리고 따귀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 간신히 화를 참고 있는 수진에게 상간녀 혜영이 말했다. 저기, 오해 아니에요. 증거 다 있어요. 수진이 서류 봉투를 탁자에 내려놨다. 호텔 출입사진, 키스 사진, 통장 내역. 혜영은 입술을 떨었다. 준호 씨가 저한테 이혼한다고 했어요. 부인과는 이미 끝났다고.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직 부부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그날도 난 출장 중이었을 뿐이에요. 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정말 사랑해서. 사랑? 수진이 비웃었다. 8천만 원 받으면서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준호 씨가 자꾸 주셨어요. 제가 원한 게 아니라 받았잖아요. 거절하지 않고. 수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혜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혜영 씨, 당신 봄이 생각 안 해요? 당신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혜영이 고개를 떨궜다. 봄이는 아직 어려서 몰라요.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의 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불륜이 어른들의 일이에요? 남의 가정 파괴하는 게 어른들의 일이에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받은 돈 8천만 원 전부 반환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 반환 소송, 그리고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당신 집까지 날아갈 겁니다. 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2주. 2주 안에 전액 반환하세요. 김민수의 추가 보고. 며칠 후 김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1시간 후 김민수의 사무실. 뭔가 이상합니다. 김민수가 새로운 서류들을 펼쳤다. 준호 씨 회사 재무제표를 입수했는데요. 지난 1년간 회사 계좌에서 큰 금액이 여러 차례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요? 총 30억 원입니다.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30억? 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안 됩니다. 회사 장부상으로는 투자금으로 처리됐는데 실제로는. 김민수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스위스 은행으로 추정됩니다. 설마. 네. 준호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겁니다. 수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불륜도 모자라서 횡령까지. 더 있습니다. 김민수가 항공권 예약 내역을 보여줬다. 준호 씨와 혜영 씨, 두 사람 모두 다음 달 15일 인천발 취리희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뭐, 도피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30억을 들고 혜영 씨와 함께.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배신감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이 계자식이 사부 완벽한 복수, 회의실의 심판. 수진은 준호를 회사 회의실로 불렀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회사로 오라고. 문이 열리고 준호는 얼어붙었다. 회의실에는 수진뿐만 아니라 변호사 이혁준, 탐정 김민수, 그리고 회사 이사 3명이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준호 씨. 수진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준호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수진아, 이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말할 겁니다. 수진이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준호와 혜영의 호텔 출입 사진, 레스토랑 데이트 사진, 차 안에서의 키스 사진.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당신이 8개월간 만난 여자 혜영. 직원 보미의 어머니죠. 회의실에 있던 이사들이 술렁거렸다. 그리고 이건 수진이 통장 사본을 화면에 띄웠다. 8개월간 8천만 원을 혜영에게 이체한 기록입니다. 수진아,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진이 다음 화면을 넘겼다. 회사 재무제표였다. 지난 1년간 회사 계좌에서 3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투자금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김민수가 끼어들었다. 스위스 추리히 프라이빗 뱅크, 준호 씨 명의 비밀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벌떡 일어났다. 뭐, 30억? 횡령이라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이 항공권 예약 내역을 보여줬다. 다음 달 15일 당신과 혜영은 스위스로 도피할 계획이었죠. 30억을 들고 나와 이 회사 그리고 직원들을 모두 버리고.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이사 중 한 명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이 미쳤어? 회사 돈을 횡령해서 정부랑 도망가려고? 준호 씨, 변호사 이혁준이 차갑게 말했다. 지금 당장 선택하세요. 30억 전액 반환 및 대표이사직 사임, 그리고 부인에게 이혼 위자료 10억 지급. 아니면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나는 1분 드리겠습니다. 준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과 나의 20년, 오늘로 끝입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 그리고 혜영 씨한테도 전하세요. 당신 혼자 감옥 가는 거 싫으면 같이 가시라고. 보미와의 화해. 일주일 후 수진은 보미를 다시 만났다. 같은 카페. 보미는 수진을 보자마자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들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보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사모님, 저희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보미 씨. 수진이 보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오히려 나를 도와줬어요. 당신이 엄마 휴대폰에 있던 대화 내역을 보내줬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보미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저는 엄마가 미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행복해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사모님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이제 됐어요. 그만 울어요. 수진이 티슈를 건넸다. 당신 엄마도 잘못했지만 우리 남편이 더 큰 잘못을 했어요. 기혼자가 먼저 접근한 거니까.
그리고 돈으로 유혹한 것도. 엄마는 요즘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매일 울면서 사과해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보미 씨, 당신 엄마한테 전해줘요. 이제 그만 자책하고 앞으로 잘 살라고. 그리고 딸을 잘 챙기라고. 사모님, 그리고 당신도. 수진이 보미를 따뜻하게 바라봤다. 이제 새 출발하세요. 다른 회사 구했다면서요? 네.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잘 됐네요.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알았죠? 보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모님처럼 강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충분히 강해요. 엄마의 잘못을 알면서도 나를 도와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알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부 새로운 시작. 법정에서 3개월 후 준호는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혜영도 공범으로 입건됐다. 혜영이 받은 8천만 원이 횡령 자금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녀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준호는 계속 변명했다.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혜영 씨와의 관계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인은 15년간 운영한 회사의 자금 30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배우자를 기만하며 불륜관계를 유지했으며 해외 도피를 계획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확정적 고의범입니다. 판결 징역 7년, 추징금 30억 원. 혜영은 공범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지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다. 준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갈 때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준호의 눈에는 후회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담담한 시선뿐. 수진은 고개를 돌려 법정을 나왔다. 6개월 후 45세의 봄.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강남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곳에서 수지는 김민수와 마지막 미팅을 가졌다. 탁자 위에는 케이스 종결 서류와 2잔의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다. 수진 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수가 서류를 밀며 말했다. 수지는 서류를 보며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펜을 들었다. 아니에요. 탐정님 덕분이죠. 탐정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수진이 서류에 마지막 사인을 했다. 그 순간 이 모든 악몽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수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산책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었다. 새로 시작하려고요. 아니,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려고요. 수진이 가방에서 새 명함을 꺼냈다.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갓 인쇄한 명함이었다. 김수진 부동산 컨설팅 대표 김수마이너스진. 김민수가 명함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다. 멋지네요. 정말 멋져요. 15년간 남편 회사 격리일 도우면서 숫자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재무제표 분석, 자산관리, 투자 리스크 계산. 그동안 배운 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 능력을 제 이름으로 쓰려고요. 잘하실 겁니다. 아니, 잘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수지는 명함을 탁자에 한 장 더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20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배신할 수 있죠.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근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준호는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말했죠. 근데 통장 숫자는 정직했어요. 8개월간 혜영한테 8천만 원, 스위스 계좌에 30억. 나한테는 생활비 빼고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였어요. 김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후회하세요? 진실을 알게 된 것.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까요? 수지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 후회 안 해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상처는 아물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거짓말 속에서 사는 건, 그건 매일매일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거죠. 차라리 아픈 진실을 아는 게 훨씬 나아요. 수진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탐정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천만에요. 제 일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다. 수진이 카페 문을 나서려다 멈춰섰다. 아, 탐정님. 네. 보미한테 전해주세요.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이제 앞만 보고 살라고. 그리고 보미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당신들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김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꼭 전하겠습니다. 수지는 카페를 나와 명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오늘 할 일 목록이 빼곡했다. 오전 10시 사무실 계약 최종 확인. 오후 2시 첫 고객 미팅. 오후 4시 세무사 상담. 저녁 7시 나를 위한 저녁 마이너스 파스타와 와인. 마지막 줄을 보며 수지는 피식 웃었다. 20년간 남편 입맛에 맞춰서만 밥을 했었다. 매운 거 싫어한다고 김치찌개도 못 끓이고, 생선 비린내 난다고 생선구이도 못하고, 파스타는 느끼하다고 양식도 자제했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 작은 자유였지만 소중한 시작이었다. 길을 걷다가 문득 한 카페 앞에 멈춰섰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45세. 주름이 조금 늘었고 흰머리도 몇 가닥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대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수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걸음걸이가 가볍고 당당했다. 핸드백에서 울린 전화벨. 봄이었다. 여보세요? 사모님. 아니, 수진 대표님. 저 봄이에요. 응, 봄이 씨. 무슨 일이에요? 저, 엄마가 사모님께 꼭 전화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실까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괜찮아요. 바꿔줘요.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 씨, 저 혜영이에요.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지만. 혜영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이제 됐어요. 혜영 씨도 그만 자책하세요. 수진 씨, 고마워요. 당신이 보미한테 해준 말, 보미가 전해줬어요.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봄이랑 둘이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다. 봄이 잘 키우셨어요. 착하고 강한 아이더라고요. 딸 자랑하세요. 혜영은 말없이 울고 있었다. 수진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봄이가 며칠 전 보내온 편지였다. 수진은 길을 걸으며 편지를 다시 펼쳤다. 수진 대표님께 저는 대표님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저와 엄마를 용서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엄마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어른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대표님, 저도 언젠가 대표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대표님처럼 멋진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행복하세요. 꼭요. 봄이 올림.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걸었다. 45세의 봄. 첫 번째 봄은 남편과 함께였다. 거짓말과 배신으로 얼룩진 봄. 하지만 두 번째 봄은 혼자였다. 진실과 용기로 시작하는 봄. 그리고 그것도 괜찮았다. 아니, 완벽했다. 수지는 사무실로 향했다. 오늘 첫 고객을 만나는 날이었다. 새로운 명함, 새로운 사무실, 새로운 인생. 45년을 살았다. 앞으로 45년은 더 살 수 있다. 아니, 살아야 한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6개월 후 프로. 서울경제신문 마이너스 여성 창업 섹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이혼 후 혼자 일어선 45세 여성 CEO의 감동 스토리. 지난 6개월간 강남 일대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있다. 김수진 부동산 컨설팅의 김수진 46대표는 남편의 배신과 이혼을 딛고 새 인생을 시작한 리스타트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봄이의 일기장. 5월 15일 맑음. 오늘 수진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다. 봄이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고마워. 나는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다. 나도 수진 대표님처럼 강한 어른이 될 거다. 언젠가. 꼭.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인생은 끝이 아니다. 다시 쓰는 첫 페이지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복수와 반전이 있는 통쾌한 이야기. 현실적이고 공감되는 캐릭터들. 삶의 교훈을 담은 감동적인 결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수진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작품의 영감이 됩니다. 이 영상이 힘이 되는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혼자 힘들어하는 친구, 새 출발이 필요한 가족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5세든 55세든 65세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새로 쓸 수 있습니다.